네, 안녕하세요. 아니타 백입니다. 네, 마음 연습에 대한 부분만 조금 따로 떨어뜨려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내용들은 사실 제가 이제 22년 동안 어떤 전통 불교 방식의 명상들을, 다양한 명상들을 하면서, 그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현대인들에게 맞춰서 전달하고자 이렇게 되게 집약시킨 부분들이고요. 음, 계속 반복적으로 다시 보시고, 나의 어떤 이슈, 나의 심리적인 이슈들에 적용을 한번 해보시고, 나를 또 관찰하시다가 또다시 이것을 반복해서 좀 보시고 적용해보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랑 제 명상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질문 같은 것들을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보셨는지, 근데 막히는 부분이 있으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피드백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마인드 프랙티스 방법대로 해보시고 뭔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 자체를 이제 전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정확한 가이드를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최대한 조금 상세하게 자기가 어떻게 해봤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더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은 거기에 대한 가이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체유심조. 이 일체유심조라는 사상은요, 불교 경전 중에 화엄경의 핵심 사상인데요. 일체의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모든 현상,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먹고 마시고, 눈으로 보고, 듣는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것이 내 마음이 만들어낸다 라는 이야기예요. 어, 그게 사실 동의되십니까? 이 이야기에? 네. 그래서 이 일체 유심조를 굉장히 베이스로 하고 일단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이 정말 내 세상을 펼쳐내는지는 내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체험적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내 마음 작용과 나의 외부 세계가 같이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하나씩 그러면 어떻게 알아가는지 마음을 바라보는 테크닉들에 대해서 하나씩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을 바라보는 어떤 용어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알아차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알아차린다. awareness.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나의 생각, 그리고 감정, 또는 감각적인 어떤 느낌, 그리고 내가 이렇게 경험하는 어떤 주변 환경 등, 환경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인식하는 상태를 우리가 알아차림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마음 챙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영어로 이제 mindfulness라고 하고 요즘에 현대적인 명상법으로 이 마음 챙김 명상법이 굉장히 많이 대중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는 초기 불교, 이렇게 그 불교식의 불교식 명상법을 토대로 발전되어 온 수행법인데, 마음챙김 명상은 거기에서 불교적인 색채를 제거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종교적인 것들을 넘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명상법이고요. 이거는 실제로 이제 기업 교육에도 들어가 있고 심리 치료의 한 요법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어서 되게 의학적으로도 많이 증명이 된 그런 명상법입니다. 자, 마음 챙김은 알아차림이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죠? 현재 이 순간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허용적인 태도로 알아차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챙김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알아차림과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태도적인 면이죠. 네. 자, 허용적인 태도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 우리 이렇게 뭔가 화면을 지금 보고 계시죠? 이렇게 내가 지금 경험하는 거 자체를 그냥 있는 그대로를 허용적인 태도, 마음을 약간 넓게 사용해서 허용하고 수용하고
포용하는 그런 태도로 알아차림을 하는 것을 마음챙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음챙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관찰법인데요. 자기 자각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self-awareness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는 방법입니다. 원래는 보통 그냥 자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제가 대문자 self를 붙였습니다. 대문자 self는 우리가 보통 나라고 생각할 때, 나라고 생각할 때 이렇게 육체적인 나라고 생각하죠. 네. 하지만 우리가 나라는 것을 조금 더 면밀히 보다 보면 육체적인 내가 있고, 그리고 나는 정신,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은 영혼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의 어떤 개체성을 띠면서 우리가 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자기는 그런 개체성의 내가 아닙니다. 전체 의식, 전체적인 나, 어떤 바탕과도 같은 그런 굉장히 드넓은 나를 대문자 셀프로 표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전체적인 나를 사실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거는 이 육체적인 나밖에 없죠. 그죠? 이거를 우리가 100%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고, 이 육체를 어쨌든 얘가 생존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들을 일으키고, 이 육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주고, 맛있는 거 먹어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육체가 일으키는 어떤 생각들을 관찰하는 것을 통해서 이 본체의 자리, 생각을 만들어내는 자리를 약간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방식으로 이렇게 내 생각을 만드는 자리로 다시 회귀하는 명상법이 있는데요. 자, 보세요. 내가 생각을 이렇게 일으켜요. 네, 그러면 방향성이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피어나죠, 에너지가. 네. 그러면 그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 지금 일으키네. 내가 지금 막 슬퍼하네. 내가 지금 막 짜증이 나고 있네. 라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네. 내가 뭐뭐 하고 있네. 라고 알아차리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까 말한 마인드풀니스랑 알아차림이랑 뭐가 다르냐. 내가라는 주체가 붙었죠. 생각을 만드는 그 주체의 자리. 내가 만들고 있다. 라는 게 붙었습니다. 여기서의 나는 큰 범주에서 바탕의 나, 그 전체적인 전체 의식으로서의 나와 이 개체적인 나, 육체적인 나를 모두 포괄한 그 모든 아주 전체적인 나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조금 사실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이제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이제 큰 나와 작은 나라고 이제 앞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자, 큰 나와 작은 나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자,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관찰법, 두 번째 관찰법입니다. 주시자 수행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나의 육체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허공에다가 나를 관찰하는 어떤 관찰자 시점을 하나 이렇게 딱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허공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스마일이 있죠? 이 스마일이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네. 자, 그럼 허공에 어떤 그 관찰자 시점이 있고 그 주시자가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 나를 이제 전체적으로 조망하듯이 바라보는데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대상화시켜서 바라보는데 되게 미소를, 지금 이제 스마일이 미소를 띠고 있잖아요. 이렇게 미소를 머금은 어떤 이렇게 나를 굉장히 따뜻하게 바라보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나의 이 육체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자기 객관화하는데 굉장히 좋은 수행법이고요. 이렇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요. 아니타니까 저는 아니타야 이렇게 내가 타인을 지칭하는 것처럼 아니타는 오늘 뭐 먹고 싶어? 이런 식으로 나와의 대화를 계속 시도하면서 아니타는 오늘 마음이 좀 이렇구나 라고 내가 알아주고 내 마음 알아주고 나는 오늘 너무 피곤하구나 좀 쉬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고 쉬어주고 이렇게 마치 이렇게 반려견 다루듯이 나 자신을 그렇게 다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아바타 보듯이, 나의 그 분신이라 그러죠. 아바타가 이제 분신이죠. 자, 아바타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바라보는 수행법을 이제 주시자 수행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냥 일상생활 중에 틈틈이 한번 해보세요. 예.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어떤 누가 이렇게 바라본다고 생각하는 게 좀 어색하실 수도 있고요. 저는 제가 채택한 방법은 약간 이제 그러니까 나라고 생각하는 어떤 느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약간 한 걸음 물러난다고 생각해요. 한 걸음 물러난 시점에서 나를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의 내면의 눈으로 바라본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좀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걸음 물러나서 나를 전체적으로 계속 본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와의 대화를 계속 시도해 보시면 자기도 몰랐던 나도 모르게 이제 내가 억눌러 왔던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조금씩 더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를 제가 이제 본체와 작용이라는 단어로 한번 또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생각을 아까 만들어내는 자리가 있었죠. 네, 근데 생각을 만들어내는 자리, 이거는 우리가 인식하기엔 좀 힘들어요. 그죠? 계속 왜냐면 생각이 우후죽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걸 본체라고 해볼게요. 나의 그냥 존재 그 자체. 그거를 바탕의 나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전체적인 나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계속 생각을 만들어내는 자리, 만드는 자리라고 할 수도 있고. 자,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떤 창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비티, 그 자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자, 이 본체의 자리가 있고, 이 본체는 그냥 이렇게 고정불변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 어떤 생각들이 피어나요. 작용이 일어납니다. 자, 작용은 왼쪽에 보시면 만들어진 것, 네, 만들어진 생각, 감정. 이것은 변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본체와 작용을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나와 내 생각이 이렇게 점점 분리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테크닉들을 이제 일상에서 계속 경험을 하실 때는요. 간헐적으로 하시면 잘 안 느껴지고요. 약간 이번 주는 내가 좀 이거를 좀 타이트하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굳게 먹으시고 그걸 이제 발심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아가겠다는 마음, 내가 나를 깊이 있게 이해하겠다는 마음, 도대체 내가 뭔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계속 발심을 일으켜서 뭐 지하철이나 어디서 우리가 뭐 이동을 할 때, 뭐 산책을 할 때 혼자 있는 시간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근데 집중해야 되는 순간에는 하시지 마시고요. 뭐 공부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운전을 해야 된다거나 이럴 때는 그 행위를 열심히 하셔야죠. 그죠? 그런데 집중해야 되지 않는 상황, 그냥 이렇게 멍 때려도 되는 상황, 이럴 때 스마트폰 계속 하지 마시고 이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내가 이 생각을 만들었네 하고 만드는 나의 자리로 계속 가요. 네. 또 만약에 뭐 막 내가 우울해요. 그럼 우울한 것 같아. 내가 이 우울한 어떤 느낌을 만들었구나라고 알아차리고. 네. 이렇게 계속 나 자신을 알아차리고 자각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나의 어떤 생각의 패턴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네. 생각의 패턴이 보이고 마음의 설정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불교 용어들을 잠깐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현상이라고 아까 제가 현상이라는 단어를 자꾸 썼는데요. 현상은 세상에 나타나는 내가 인식하는 어떤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인식하거나 아니면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상을 굳이 이렇게 또 두 가지로 나누자면 물질적인 현상, 내가 눈, 귀, 코, 혀, 피부로 이 오감으로 느끼는 이 외부 세계의 모든 것을 우리가 현상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그거를 이제 현상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질계, 현상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자, 그리고 정신적인 사실 현상도 하나의 현상이죠.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예요. 어떤 생각과 감정, 내 의지, 어떤 지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모두 또 하나의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먼저는 이제 내면에서 일어나는 작용은 그냥 내면 작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물질적으로 일어나는 우리가 감각되는 그냥 내가 인식하는 이 세상 있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내가 이 만나는 사람들도 다 대상이고 현상이죠. 그래서 내가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또 계속 바라보시는 게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것도 이제 또 나중에 추후에 이제 2단계 어떤 수행법을 알려드릴 때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현상의 성질을 한번 볼게요. 현상이라는 거는 변하고 사라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상이라고 밑에 적혀 있는데, 없을 무자에 항상 상자를 써서 항상 있지 않다는 거죠. 네. 항상 있지 않고 변하고 사라지는 성질. 네.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도 지금 계속 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몸도 계속 나이가 들어가고 노화가 점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사실 나타났다가 사라지죠. 다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자, 사람이 고통을 느끼는 원인이 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이 현상들을 자꾸 고정적이고 실체가 있는 걸로 착각을 하거나 자꾸 이렇게 붙들고 싶어 해요. 너무 좋으면 우리가 이렇게 착 붙어버리죠. 그래서 집착이 일어나고 이것이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남자친구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지금 너무 행복해요. 이 행복이 영원히 지속될까요? 그렇지 않죠. 이 행복은 사실 계속, 행복이라는 건 계속 변화를 하죠. 행복의 크기도 좀 변화할 것이고,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 어떤 사랑에서 느끼는 어떤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를 딱 고정적으로 자꾸 느끼고 싶어요. 이 행복을 나는 영원히 느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집착이 일어나고 그것이 이제 고통의 원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계속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이 현상에 대한 집착을 좀 내려놓고 이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그냥 이 흐름, 전체적인 흐름을 읽고 내맡김의 지혜를 발현하는 그런 마음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이 내맡긴다는 거를 이제 영어로 letting go라고 하는데요. 내가 막 이렇게 뭔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거나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런 것들을 이게 나한테 있구나, 내가 이런 것도 습관적으로 만들었구나 하고 이렇게 흘려버리고 내맡기고, 이런 것들도 마음 연습을 통해서 사실 가능해지는 영역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얘기를 듣고 계시는 이 순간에 마음에 어떤 불편함이 있으시다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왜 이거를 이렇게 불편하게 느끼는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거를 왜 내가 흘려버리지 못하는가. 흘려버릴 수 있으면 흘려버리시고요. 흘려버리지 못한다면 내가 왜 이게 그냥 이렇게 흘러가지 않는지 다시 한번 고민을 내 안에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마음 연습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 외부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에고의 특성이에요. 내 탓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이거를 내 탓으로 돌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이 현상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거기서 나는 또 어떤 선택을 했는지 다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깊이 있게 계속 내 마음을 한 단계 들어가서 보는 연습을 하면서 불편한 것들은 내맡기고,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고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좀 그려봤어요. 자, 한번 볼게요.
에고라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분리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에고라는 것은. 제가 지금 작은 소문자 셀프로 적어놨는데, 작은 나. 예, 아까 말했죠. 우리가 큰 나, 작은 나 이야기했었죠. 그냥 육체로서의 나, 이 아바타, 이 육체, 이 껍데기 자체로서의 나를 우리가 에고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니타는 이래, 아니타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타는 꼭 이래야만 돼 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 다 에고적인 생각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일상적으로 에고적인 생각이다라고 했을 때 되게 이기적인 거를 에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마음 공부의 영역에서는 에고는 그냥 육체적으로 일으키는 모든 생각들을 다 에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에고는 보통은 생존 기제를 기반으로 돌아가요. 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심리적인 기제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데요.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전략들을 쓰는지, 어떤 심리 전략들을 쓰는지, 그것들을 면밀하게 계속 관찰을 해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하나 이제 예시로 제 이야기를 전해드리면, 저는 생존 기제로 인정 욕구를 굉장히 많이 쓰는 타입이에요. 인정 욕구가 많은 편이고, 그거는 이제 저의 이제 어린 시절이랑 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계속 인정을 받고 싶어요. 예, 칭찬받는 거 되게 좋아하고, 예, 칭찬을 받아도 또 받고 싶어요. 예, 계속 그 어떤 부족감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사실 20년 동안 계속 마음 작업을 했는데요. 그냥 이 저의 에고는 그냥 이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그 인정욕구라는 것이 사실 꼭 나쁜 것만이 아니라 인정욕구가 있으면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겠죠. 예, 그래서 실제로 되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남들이 못 해내는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해내기도 합니다. 예, 멀티태스킹을 막 해가지고 막 열심히 이렇게 뭔가를 프로그램을 또 만들고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인정 욕구 때문에 좋은 장점도 있지만 그게 이제 사람의 하나의 특징이 이제 주어지면요. 그걸로 인해서 어떤 장점과 단점이 생기는데 한꺼번에 좀 많은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바람에 이제 몸을 치는 그런 결과들이 오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우울증으로 많이 갔고, 또 번아웃이 오게끔 그렇게 좀 투머치하게 일을 많이 하거나, 일을 이제 벌린다거나 이래서, 우울증으로 가서 또 이렇게 굉장히 힘든 시절을 보내는 나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이거는 나의 어쨌든 육체적인 어떤 기제고 특징인데 내가 이제 그거를 조금 잘 다루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다른 어떤 내면의 욕구들을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내면 욕구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인가.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다 다르거든요. 어떤 불안이 많아서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막 많이 세우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호기심이 너무 많아서 그 호기심이라는 어떤 내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계속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면밀하게 좀 자기 자신을 한번 바라보시고 내가 어떤 기제로 돌아가는 사람인지 먼저 파악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에고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은 나라고 부를 거고요. 자, 존재 그 자체로서의 나. 자, 그냥 무형의 것이죠. 그냥 바탕 같은 거예요, 바탕.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뭔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그리면 조금 너무 섭섭하니까 이렇게 뭐 빛같이 이렇게 그려놨는데 사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느낌이에요. 없을 무자. 없으면 그 자체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떤 존재 그 자체에 뭔가 있어요. 뭔가가 없음이 있는 느낌이에요. 말장난 같지만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예, 무적인 나라는 것이 뭔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셀프, 예, 대문자 셀프라고 표현을 할 거고 큰 나라고 이야기할 거고 이것을 불가에서는 참자아, 예, 불성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걸 또 영적 서적에서, 영성 서적에서는 이제 본성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본체와 작용의 본체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조금 정리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한번 이렇게 느껴볼게요. 자, 내가 나다, 나라고 생각했을 때 느낌을 눈을 감고, 자, 나라고 하는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내가 나라고 했을 때 사실 나의 직업은 나의 소유격이고요. 실제 나는 아니죠. 나의 직업이죠. 그리고 뭐 내가 누군가의 딸이야. 그러면은 그것도 누군가의 딸인 거고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나의 역할이고 어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다 나의 소유격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다 떼고 어떤 계급장 같은 거, 어떤 거추장스러운 껍데기들 다 떼고 그냥 나라고 했을 때 이 몸과 마음이 주는 느낌, 자, 그 느낌에 포커스를 하고 눈을 감고 잠깐 존재 그 자체의 나에 주의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편안하게 호흡을 하시면서 존재 그 자체로서의 나를 느껴봅니다. 자, 이제 서서히 눈을 뜨실게요. 자, 제가 이제 나의 이렇게 동그라미 테두리를 그려놨어요. 자, 우리가 방금 이렇게 나라고 느꼈을 때 어떤 이 테두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딱 느껴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의 약간의 어떤 개체성, 그러니까 완전 이렇게 바탕 같은 어떤 느낌은 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 존재라고 이렇게 개체성 같은 게 뭔가가 사실 섬세하게 보면요 이렇게 느껴집니다. 네. 이걸 뭐 우리가 잡을 수도 없고 뭐 들을 수도 없지만 약간 이렇게 테두리가 뭔가 있어요. 이렇게 몸을 중심으로 나라고 느끼는 어떤 존재가. 그런데 이 테두리를 없앤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테두리가 없어졌어요. 육신이 없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그냥 탁 육신이 사라졌어요. 그럼 뭐만 남아요? 네. 뭐만 남습니까? 그냥 바탕 그 자체죠. 네. 바탕으로서의 나가 남습니다. 네. 이런 느낌이에요. 바탕으로서의 나, 전체로서의 나, 이런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로 이 느낌입니다. 이 느낌이 잘 이제 감으로 안 오시면요. 계속 아까 말씀드린 자기 자각을 먼저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주시자 수행을 계속 한번 해보세요. 네. 하다 보면은, 어떤 자기만의 어떤 느낌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를 제가 지금 그냥 머리로 이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하! 이런 어떤 알아차림 같은 것들이 자기만의 소소한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자, 이제 요즘 가장 많은 생각을 일으키는 주제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내 마음의 설정을 보는 데 있어서 어떤 주제를 좀 픽하시는 게 좀 도움이 돼서 이렇게 써봤어요. 자, 이제 내 마음을 조금 더 한 단계 깊게 보는 1단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설명을 지금 너무 달려가지고 물을 좀 마시고 할게요. 좋아요. 자, 깊게 보기 1단계. 내 마음의 설정, 생각의 패턴 보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점을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나에 대해서 궁금한 게 딱 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자, 돈에 대해서, 그리고 직업, 커리어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한 거, 사랑, 연애에 대한 거, 건강, 그리고 내가 이제 막 관심 쏟고 있는 것들, 취미나 그런 관심사에 대해서.
뭐, 이게 거의 제 대부분의 이제 카테고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럼 이 카테고리를 나눠서 내 마음의 설정을 이제 하나씩 보고 내 패턴을 어떤 찾는 연습을 한번 해보실 건데요. 그러면은 이제 나 자신을 관찰하고 자기 자각을 일으키는데 훨씬 도움이 돼서 이 과정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돈에 대한 내 마음의 설정을 한번 보는 거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 가지 문장을 써놨는데요. 이 문장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느낌들이 드는지, 내가 동의하는지, 아니면 약간 저항이 일어나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자, 나는 돈이 너무 좋다. 돈이 아주 많고 싶다. 이거 오타가 났네요. 나는 돈이 아주 많이 벌고 싶어요. 자, 세 번째. 나는 돈을 적당히만 벌고 싶어요. 적당히 벌고 적당히 쓰고 적당히 놀고 싶어요. 자, 나는 돈이 너무 많으면 위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돈이 돈을 불러온다고 생각해요. 돈이 돈을 벌어다 줘요. 자, 나는 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싫어요. 자, 나는 돈을 아껴야 잘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 어떤 거에 더 동의가 되시나요? 이런 문장을 가지고 이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돈에 대한 마음의 설정은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의 어떤 영향, 아니면은 이제 주 양육자가 나를 키우는 방식, 그 분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떤 마음의 설정을 가지고 있으셨는지가 굉장히 우리한테 많이 지배적으로 영향을 주는데요. 현재 내가 돈이 여유롭게 있더라도 그 어떤 나의 양육자의 그 경제적인 패턴에 따라서 나도 비슷한 기제를 사실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나의 부모님이 막 너무 돈을 막 아끼시는 습관이 있어요. 돈이 많아도 돈을 잘 안 쓰고 돈을 아껴야지 잘 산다고 생각한다고 봐요. 그럼 내가 그 기질을 이제 물려받았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고 좀 더 나한테 누려도 되는데 되게 사소한 거에서 막 많이 아껴요. 많이 아끼고 그걸 아끼면은 나는 그걸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사실 약간 비효율적일 수 있는 경제적인 마인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돈에 대한 마음의 설정을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자기가 알고 있기는 할 텐데 좀 더 섬세하게 보는 거예요. 좀 더 디테일하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그냥 따로 시간을 내서 파악하시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일상생활 중에 내가 뭔가를 사 먹고 뭐 누군가랑 같이 데이트를 하고 이럴 때 우리가 돈을 계속 쓰잖아요. 돈을 쓰는 행위를 할 때 그 순간에 일어나는 내 마음을 관찰해 보시는 게 되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확 조금 많이 쓰면은 마음이 딱 좁아졌다가, 네. 아니면 돈이 또 이렇게 막 들어오면은 마음을 또 크게 썼다가, 막 이렇게 마음이 넓어졌다가 작아졌다가, 막 돈이 통장에 뭐 1,000만 원이 찍혀 있으면 넓어졌다가, 네. 다시 100만 원으로 줄어들면 좁아졌다가, 네. 마음이 그 현상에 막 이렇게 우리가 따라가요. 네. 근데 그거를 약간 이제 조금씩 뭐 어느 정도 안전한 범위 내에서 실험을 좀 해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 돈을 가지고 정말 실험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제 부모님이 그런 패턴을 가지고 계셔서 이게 시골에서 자라서 두 분 다 이렇게 서울로 올라와서 자수성가를 하신 타입이었는데 굉장히 이렇게 아끼시면서 살아서 이렇게 좋은 동네로도 이사를 가고 이렇게 부동산도 이렇게 좀 하시고 이러셨어요. 그런데 아끼는 것이 이제 되게 작은 거에서는 잘 아끼시고 큰 돈에서는 아끼시지 않아요. 예. 저는 그게 굉장히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택시비나 막 이런 거 뭐 반찬 뭐 1,000원, 2,000원짜리 뭐 더 사는 거 뭐 10,000원짜리를 12,000원에 사면 그렇게 아까워하시고 이러시면서 뭐 그렇게 큰 돈이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막 이렇게 오가는 거는 이렇게 크게 이렇게 개의치 않아 하시고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이제 자라면서 점점 해서 제가 이런 마음 작업을 할 때 실험을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통장에 저도 자꾸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원래 제가 버는 것보다 조금 더 번
달은 마음의 여유가 막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현상에 사실 보통 마음이 이렇게 따라가죠. 돈이 많아지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데 마음 공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마음의 여유를 먼저 만들어요. 예. 마음에 내가 돈이 통장에 별로 없어요. 그래도 마음의 여유를 일단 만들고 뭔가를 해요. 예. 그러다 보면은 이게 뭔가 돈이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느낌이 자기가 느껴지게 되는데 그거를 내 실제 생활에서 조금 실험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이제 너무 무리하게 막 주식 투자 막 너무 막 세게 하고 막 이렇게 하지는 마시고 어쨌든 소소한 어떤 실험들을 해보다 보면은 이게 진짜로 마음을 넓혔더니 뭔가 마음을 넓게 써서 마음의 풍요를 가졌더니 물질적인 풍요가 이렇게 같이 따라오네 라는 것들을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 더 얘기 드릴 거는 우리는 이제 물질적인 세상, 이 물질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사념의 에너지가 그거가 이렇게 현상화 되는 데까지는 시간차가 걸려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넓혔었다고 해서 바로 탁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보시면 조금 기다려서 보시면 내가 다시 이렇게 확 쪼그라들지 않는 한 다시 어떤 것들이 이렇게 선순환돼서 그 풍요가 돌고 도는 것이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의 예시로 돈에 대한 마음의 설정을 예시로 들어드렸고요. 뭐 인간관계를 할 때 내 패턴, 그리고 뭐 연애를 할 때 내 패턴 이런 거 보기가 너무 좋죠. 그리고 직업적으로 이제 커리어적으로는 내가 막 어떤 사람이고 싶은지, 어떤 자기 효능감 정도를 느끼고 싶은 사람인지, 어떤 인정을 받고 싶은 사람인지 이런 것들도 좀 더 내 마음의 설정을 면밀하게 보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이런 마음 작업들이요, 혼자서도 하실 수는 있지만 혼자서 하시면 자기 안에 굉장히 갇히기가 쉽고 자기 합리화를 사실 에고는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을 이렇게 그룹 형태로 만든 거고 2월 달에는 이 명상 루틴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슴 뛰는 삶을 위한 자기 변형 프로젝트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이렇게 자기 자각을 통해서 자기를 인식을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내가 어떤 생각을 일으키는지 본 다음에 새로운 생각을 심어주는 것을 할 겁니다. 그런 뒤에 자기 신뢰 과정이 필요하죠. 새로운 생각을 심었으면 우리가 생각만 하고 행동을 안 하면 뭔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 새로운 생각을 실제로 실천을 해보는 행을 통해서 자기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까지를 함께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은 마음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고 마음을 유동적으로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내가 마음을 이렇게 없는 마음을 막 일으켜야 되니까 발심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발심을 해야 되는 데까지는 불을 지피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한번 불이 붙고 나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게 막 나에 대해서 알아가고 나에 대해서 깊이 이해한 만큼 타인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와 타인과 그냥 인간의 어떤 특징, 인간의 심리적인 특징을 이제 이해를 해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 인간의 삶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알게 되고 또 나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게 되고 나를 충분히 사랑해서 마음이 여유로워진 자리에서 마음의 품을 조금 더 타인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배려의 마음도 좀 더 키워보게 되고 그 배려하는 어떤 풍요의 마음자리에서 감사함을 일으키게 되면 그 감사함이라는 그 풍요의 에너지가 계속 감사할 일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풍요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감수성의 풍요로 다가오기도 하고 저마다 자기 내면의 세상이 펼치는 원하는 어떤 소망에 따라서 다른 것들이 펼쳐지는데요.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고 경험되어지고 우리가 서로가 나누고 이런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도방 그룹을 만드는 작업들을 제가 올해부터는 차근차근히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시간 나시는 분들은 2월 명상 루틴 만들기 과정에서 다시 한번 만나겠습니다. 네.
먼저 이 과정은요, 토요일 오전 10시, 그리고 일요일 오전 9시가 주 메인 수업이고요. 수요일에는 지금 9시라고 써져 있는데, 9시 반 수업이 이렇게 약간 추가 서비스 세션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주에 수토일에 계속 같은 내용을 다룰 거고요. 주 1회만 참여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한 달 내내, 2월 한 달 내내 진행되는데 같은 주간에는 같은 내용이 진행됩니다. 근데 계속 반복 수강하시면 더 깊은 체험이 일어나시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지금 만들어 뒀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보이스 요가 예전에 1년 과정 하셨던 선생님은 수토일 다 참여하세요. 그래서 왜냐면 자기가 하면서 좋아지는 게 계속 느껴지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어쨌든 주 1회라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주제별 명상이 달라질 거고, 우리가 집중 명상 30분, 그리고 통찰 명상 30분으로 진행될 거고요. 집중 명상은 보이스 명상과 호흡 명상으로 진행하고, 그 다음에 심리 통찰을 어떻게 하는 걸까에 대해서 마음 연습에 대한 얘기를 30분 동안 가이드하고 서로 또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받아야 돼서 최대 6명까지만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 자, 부교재, 교양서적으로, 에크하르트 톨레의 이 순간의 나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이제 에고란 무엇인지, 에고의 작용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존재란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응축시켜서 이제 톨레 아저씨가 표현하신 책인데, 이 책은 막 이렇게 한 번에 쫙 볼 수도 있지만, 나중에 점점 마음 연습을 디테일하게 하시다 보면은, 하나의 책을 한 페이지를 읽고, 그거를 나한테 계속 적용을 해보는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단어 하나하나를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고 착각하지 않고 적용할 수 있게 굉장히 선별해서 적으신 책이에요. 그래서 톨레의 그 옛날 책들보다 이 순간에 나가 훨씬 더 집약되어 있는 서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교양서적으로 채택을 했고요. 요거를 한번 읽어보시고 2월에 만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길게 제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셔도 좋고 우리 오픈 채팅방 웰니스 보이스 명상 채팅방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